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이 그리 좋을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이지만 그래도 전국의 분양시장만큼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국 다 합해서 한 41만여 가구가 신규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많죠. 아마 지역별로 희비가 분명 엇갈릴 것 같습니다. 신규 주택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 있고요. 기존 주택에 대한 궁금증까지 저희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상한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함께할게요. 자,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영규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 문자 받겠습니다. 일단 전화번호 먼저요. 02-2077-6356번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끝자리 6356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545-7988번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중간중간 한번 열어보고 궁금증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전화 주고 계시는지 전화 상담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 끝자리 6356번입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곳 알려주세요. 저희 어디 점검해볼까요? 네, 제가 지금 월드컵 현대 아파트 예. 북가자동에 있는 북가자동. 예. 거기를 지금 살고 있는데요. 예. 올해 4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좀 전망을 좀 알고 싶고요. 예. 그리고 하남미사 롯데캐슬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권을 또 하나 산 게 있거든요. 올해요. 아, 네네. 예, 그거에 대한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 때문에 이거를 매도를 할지 아니면은 준공 후에 임대 사업자를 내고 그냥 살고 있을지 좀 네. 할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가자동 그리고 하남미사 이쪽에 한번 가볼 텐데요. 올해 정말 큰일 여러 번 이제 치르셨네요. 일단 한번 저희가 전망을 한번 내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북가자동 현대아파트 올해 4월에 매수하셨다고요? 네네네. 그럼 가격이 좀 오르긴 올랐죠? 예, 올랐습니다. 네, 뭐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가격은 네. 올랐을 거고요. 네네. 여기 몇 평 살고 계세요? 지금 전용 18짜리 사고 있습니다. 전혀 18이라고 하면 한 25, 6평 정도 되겠네요. 예. 네. 네네. 현재 시세는 혹시 알아보셨나요? 현재 시세는 지금 실거래가 3분기 기준으로 4억 3,500 나오더라고요. 한 4억 3천 정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계속 거주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일단은 한 5년은 일단은 갖고 있을 생각입니다. 나중에. 그렇죠. 한 5년 정도 사실 건데 과연 이 아파트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신 거. 네. 이제 지도를 통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위치는 정말 좋죠. 네네. 여기서 바로 정말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가 좀 동수가 작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수도 많지가 않은 데다가 어느덧 연차가 한 20년 가까이 돼 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연차를 봤을 때는 크게 막 오를 그런 아파트는 아닌데 이 주변이 오르다 보니까 같이 해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주변을 살펴보면 일단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들이 바로 옆에 있죠. 예. 가질 루탄이라고 해서 조성이 잘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동네 아파트의 특징은 오래된 아파트들은 앞에 뭐 남가자, 북가자가 붙고 새 아파트들은 다 DMC가 붙어요. 네. 그러니까 그 DMC가 붙는 새 아파트들의 가격을 보셔야 되는데 뭐 바로 옆에 그 뭐 레미안이라든지 또 이제 생기의 뭐 파크뷰 자이 이런 것들의 같은 평형대 한 25, 6평대를 봤을 때 이 지역은 벌써 6억을 넘어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이 아파트를 사기 이제 힘든 아파트들이 되는 거예요. 이 네, 서민의 조건에 뭐 6억 이상이라든지 또 부부 합산 연소 등을 따지기 때문에 또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가격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동네를 좀 전체로 보면은 이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주변의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월드컵 이 단지 같은 경우들은 어느새 조금 정점에 와서 가격이 조금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연차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이 주변에 또 새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새 아파트들은 그래도 가격이 올라주고 또 밑에 뭐 성산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재건축을 기대하기 때문에 가격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아파트는 일단은 뭐 역세권이라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뭐 약점이 많이 있죠. 연차라든지 또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뒷동네가 바로 이제 주택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가 네. 예, 묵가자 6구역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재개발이 좀 수월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 수월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예, 지금 뭐 맞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도 한참 받고 예, 있는데 뭐 동의율도 네. 좀 넘어서야 되는 부분. 그러다 네. 보면은 이 뒤에 있는 오래된 주택가들은 앞으로 뭐 개발이 되기에도 뭐 조합 설립하고 앞으로 시간을 가기에도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 아파트 단지가 단지가 옆에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뭐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약점으로 보이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이거든요. 네, 근데 위치가 너무 좋아요. 일단 역에서 초역세권이고 또 주변에 새 아파트의 가격 상승과 또 이제 앞으로 재건축이 될 아파트들이 가격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네네. 주변의 아파트들은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가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이 월드컵 현대 아파트들은 좀 주변 가격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돼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비싼 데로 갈 거고 나름대로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사실 분들은 아무래도 월드컵 현대 이 지리적 위치 또 뭐 DMC라든지 앞으로 월드컵 대교가 생기면서 또 이 마곡권과도 연결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물론 그럼 연차가 향후에, 그럼 향후에 매도를 하지 말고 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세를 주는 게 훨씬 더 나을까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계속 하실 거라면 그냥 갖고 계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네네. 뭐 다른 곳으로 이주 생각이 있으시다. 네네. 그러면은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예, 네. 제가 좀 더 앞서 말씀드린 주변 상황이라든지 새 아파트의 그런 관계 때문에 이 월드컵 현대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주변이 그렇죠. 변화함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만약에 거주하시다가 이주하실 때 되면은요, 그때 한번 다시 또 전화를 주시거나 하시면은 매도 그런 거를 한번 더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미사에 또 오피스텔을 사셨어요. 예, 네네. 롯데캐슬 사셨다고요? 예, 그 예. 중심 그냥 상업지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미사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뭐 아파트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맞습니다. 호재가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내년 말쯤에 5호선이 연장이 될 건데 네네.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철도 사업이라는 게 조금 늦어지니까. 그래서 네. 어쨌든 이 중심 상권 쪽으로 해서 이 5호선이 연결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네. 5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잠실이라든지 가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차후에는 9호선도 들어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5호선, 9호선이 들어옴에 따라서 이 미사에 있는 아파트들이요 가격이 쉽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건 오피스텔이란 말이죠. 네. 이거 몇 평 매수하셨어요? 제일 작은 평수 7평짜리 19층짜리 갖고 있습니다. 7평 정도? 그럼 네. 매수가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1억 6천에 프리미엄 250 줬습니다. 그렇죠. 한 1억 6천 정도. 그러면은 이게 피가 많이 붙은 건 아니잖아요. 예, 많이 붙은 거.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이 중심상업 용지에 아직 오피스텔들이 계속해서 건축이 되고 뭐 분양이 되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갖고 계신 게 한 2019년 정도 입주할 거면은 그 전에 이제 지하철에 대한 호재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 오피스텔한 종목이 그렇습니다. 가격이 막 올라서 차익을 보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이거를 뭐 월세로 하시면서 나중에 내가 뭐 다달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걸로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저는 계속 보유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내가 이거를 이 가격에 샀는데 여기서 더 얼마 몇천만 원 더 올려서 나중에 팔아야겠다. 이 생각은 조금 어려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월세 수익형으로 갖고 계신다고 하면 찬성이고요. 만약에 차익을 네. 많이 보시려고 하시면은 적당한 시간에 있어서 매도를 네.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사연을 한번 열어볼까 하는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끝자리 1821번님. 송인 파인타운, 송화 파인타운 13단지에 112제곱미터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두고 나머지 하나는 4월 전에 팔아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하나는 거주용, 하나는 투자용 이렇게 이제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한번 살펴주세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지금 4월 전에 매도하시는 게 이제 그 양도세 부분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 전에 일단 지역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파 파인타운이요, 이 장지역에 바로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가 그 원래는 2008년, 9년에 입주를 했던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파인타운 같은 경우가 이 아파트 단지 내에 뭐 장기 전세라든지 임대 이런 게 혼재돼 있는 아파트거든요.
이 비슷한 형태의 아파트가 이 마곡의 수명산파크라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똑같은 형태의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서 같은 아파트에 뭐 분양받은 사람들, 매매하신 분들, 또 장기 전세, 임대 여기다 혼재되어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이렇게 많은 뭐 가격 폭등이라든지 관심을 좀 못 받았던 아파트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수명산파크도 이 마곡지구가 들어오면서 이 주변의 엠벨리 같은 것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을 따라 올라갔는데 이 파인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변이 변화하면서 따라서 가격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게 13단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3단지는 이 2008, 9년이 아니라 한 3, 4년 더 늦춘 2011년 정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인타운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새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뭐 34평 정도 얘기하셨는데 아마 지금 한 평균 가격이 한 8억 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1년 새에 뭐 한 1억 정도 올랐는데 뭐 가장 큰 이유를 들 수 있는 건 역시 문정법조타운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정법조타운의 업무지구가 조성이 되면서 문정동에 많은 업무 인구들이 들어오고 앞으로도 뭐 산업단지라든지 그게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단지에 대한 기대감,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었습니다. 이 문정법조타운 쪽에 이 하비오 푸르지오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들은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쪽으로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려면 건너편으로 보내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비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느새 뭐 1년에 1억 오르다 보니까 현재 그 34평대, 30평대 초반의 아파트들이 뭐 9억을 훨씬 넘어서는 9억 중반까지 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업무단지가 들어옴에 따라서 이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들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인타운도 가격이 뭐 1년 새 많이 올랐는데 이 송파라는 지역을 좀 크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는요, 이 잠실 한강변에 있는 잠실 아파트들이 시세를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입주할 아파트가 여기 헬리오시티가 이 가락시형 재건축한 아파트가 있고요. 또 밑으로는 위례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제 문정동하고 장지동이 껴 있는 건데요. 이 같은 30평대 초반의 가격을 보면은요, 이 잠실역 주변에 뭐 엘스라든지 리센츠 같은 경우는 어느새 14억을 넘어섰고요, 15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리오시티가 내년 말에 입주 예정인데요. 여기도 30평대 초반 같은 경우는 한 12억 정도의 분양권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가격들을 끌어올리면서 이 송파 파인타운 같은 경우도 이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송파라는 지역을 전체로 봤을 때 뭐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도 남아 있고요. 그런 좀 주변에 재건축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문제가 이제 내년 연말이 있는데요. 이 헬리오시티에 좀 많은 세대수가 입주를 합니다. 한 9,500세대 정도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 헬리오시티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한 상태인데 과연 입주 시기 때 많은 물량이 나옴에 따라서 그때 가격을 어떻게 조정받을지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갖고 계시다면 제가 그냥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내년 4월이 넘어서면은 양도세가 중과세가 됩니다.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10%를 더 중과세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따져보실 게 뭐냐? 양도세를 더 내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은 지금부터 차익이 좀 더 올라서 그 차익이 충분히 양도세를 상쇄시킬 것이냐 그걸 보셔야 되는데요. 물론 뭐 지금부터 가파르게 오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격도 크게 하락 여건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향후 1, 2년 있다가 매도할 거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4월 전에 매도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판단 내리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본부장님의 세미나 일정 좀 챙겨드릴까 합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7년 부동산 시장 결산 그리고 내년도 전망 얘기 나눠드릴게요. 12월 30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토요일이고요.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02-2077-6356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에서 핫한 곳으로 한번 저희가 떠나볼까 하는데요. 어떤 곳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생생부동산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생생부동산 현장, 오늘은 높은 미래 가치를 보유한 강남권 저평가 지역입니다. 송파구 가락동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강남권에 저평가라는 단어를 붙여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런 곳이 있었단 말입니까? 왜 주목해야 될까요? 설명 좀 주세요. 그래서 일단 강남 3구가 있는데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강남구, 서초구가 가격이 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아직 송파구가 그거보다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저평가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은 강남구, 서초구에 업무 인구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한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이제 그 차례가 어디로 넘어올 것이냐? 제 생각엔 송파구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돼 있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는 더욱더 강남, 서초를 버금가는 그런 곳에 위치한 매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곳을 저희가 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물건이 준비되어 있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다세대 주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3호선, 8호선 가락시장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3월 준공 예정이고요. 전용 면적 29.87제곱미터, 6층 건물 가운데 4층 소개해 드릴게요. 네, 가락동 중에서도 왜 우리가 이 물건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력이 있나 보죠? 한번 하나씩 풀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 가락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가락시장의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3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가락시장역에서는요, 도보로 4분입니다. 제가 걸었을 때 좀 더 빠릅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들이 생각하셔서 도보 4분으로 했고요. 우리 또 경찰병원, 3호선이 지나는 경찰병원에서는요, 좀 더 가깝습니다. 도보로 약 3분 정도에 위치한 정말 초역세권이면서도 더블 역세권, 또 가락시장역에서 환승하실 수 있는 환승 역세권, 그런 곳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송파구가요, 최근에 이 업무단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이미지는 송파구는 약간 배드타운의 이미지였죠. 그러니까 송파구에서 잠을 자고 강남이라든지 분당으로 많이 출퇴근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송파구에 많은 업무단지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제2롯데월드 타워가 준공이 되면서부터 이 업무 인구, 관광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바로 앞으로 가락시장이 현대화 산업 진행했습니다. 가락몰을 지어놓고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계속해서 업무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또 문정법조단지가 있겠죠. 여기는 상주이것만 해도 한 4만 명이 넘습니다. 법무사, 세무사, 또 법원, 또 검찰청 이런 게 다 들어오고요. 그 옆으로는 또 산업단지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젊은 업무 인구들은 계속해서 송파로 유입이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 가락시장역 주변, 또 문정법조타운 주변 이런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젊은 인구들이 몰려오면서 이곳에 이런 주택 수요 굉장히 많아질 거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역시 송파구에도 이제는 재건축의 호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거는 재건축입니다. 이 재건축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 상승, 그로 인한 주변 부동산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강남구, 서초구가 많은 재건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의 반포라든지 강남구 개포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그런 단지들이 재건축하면서 주변의 부동산 가격, 또 주택 가격까지 같이 끌어올렸는데요. 송파구도 예정된 재건축 단지들이 많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그 뉴스에도 많이 났고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곳이고요. 또 미성 크로바라든지 진주, 잠실 우성, 그리고 차후에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든지 아시아 선수촌, 또 올림픽 회미리 아파트, 정말 많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줄줄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본다면 충분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요. 그런 재건축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한강변에 그 옛날에 그 잠실주공 1, 2단지가 엘스, 리센슈로 되면서 엄청난 가격 상승을 이뤘죠. 이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요, 50층을 3동이나 지을 수 있습니다. 중심 상권이기 때문에 50층을 허락해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하루에도 1억씩 막 뛰고 있는데요. 그 옆에 미성 크로바도 롯데에서 수주를 했고요. 앞으로도 진주, 그리고 또 내년에 입주할 이 헬리오시티까지, 또 거연마촌 뉴타운도 지난주에 성공적으로 분양이 됐습니다. 경쟁률도 한 25대 1이 넘는 그런 단지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송파권에는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강남에 버금가게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역시 개발호재를 줄 수가 있겠죠. 이 개발호재가 없는 곳은 부동산 가격이 조금 멈칫하지만 이 개발호재가 많은 곳은요,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또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송파구의 인구가 한 65만 정도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80만까지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인구들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주거 수요는 늘어날 것 같은데요. 먼저 제2롯데월드 타운인데요. 완공이 됐습니다. 송파구 아니라 서울이 아니라 어느새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됐죠. 정말 고층에서 전망도 하시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무단지들이 이 롯데월드 타워에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변으로 해서 주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인데요. 이 앞에 가락몰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락몰에서 쇼핑도 하시고 식사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뒤쪽으로 청과시장이 보입니다. 청과시장 위쪽으로 해서 2층에 대규모 녹지 공간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공원을 지으면서 안 그래도 녹지 공간이 풍부한 송파에 더 많은 녹지 공간이 공급될 예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문정 법조단지인데요. 이미 검찰청, 법원은 다 조성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무실에 법무사 사무소, 세무사 사무소, 또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젊은 인력들 계속해서 유입이 됩니다. 근데 법조단지에는 오피스텔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주택단지 쪽으로 가셔야지만 학교를 보내든지 학군을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조단지 주변으로 해서 문정동, 가락동까지 해갖고요. 이 주택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서 역세권인데요. 이 가락시장역에서 지하철 한 정거만 타면은 SRT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KTX 타시려면 서울역까지 가시느라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요. 이 SRT의 이용객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서역과 또 가락시장을 연계해서 계속적인 또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이 성동구치소 이전입니다. 이 가락동에 성동구치소가 있으면서 언젠가부터 이 부동산 가격을 조금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이 구치소가 이전을 했습니다. 올해 6월에 이전을 했고 이제 개발 계획만 남은 상태인데요. 이 성동구치소 부지가요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대지 가격만 해도 감정 평가를 했을 때 3,200억 이상이고요. 물론 이제 SH에서 주로 할 텐데요. 민간에 어느 정도 지분을 넘겨줘서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이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또 문화시설이라든지 생태공원 이런 것도 잘 협의해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 가락동에는 정말 이만한 호재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구치소가 바로 이 경찰병원역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이 우리의 주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가락동 전체적으로 이 성동구치소가 이전하면서 받는 수혜는 톡톡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특징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제 어느새 골조가 다 올라가 있고요. 이제 마무리만 하면은 되는 그런 현장인데요. 물론 성공적으로 저희가 저희 자체로 다 분양을 하고 있지만 이 주변이 아직은 이 신규 주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변에서 저희가 최초로 신규 주택을 건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변에 나중에 차후에 새롭게 또 신규 주택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그거에 따라서 덩달아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송파구에 걸맞는 고급 마감재로 내외장 다 하고 있습니다. CCTV 보안문 이런 건 기본이고요. 또 옵션까지도 풀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액이요 2억 9,800만 원인데요. 이 문정동, 당지동 주변의 투룸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어느새 분양가가 3억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상되는 전세 보증금이 약 2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투자금은 약 2,700만 원 정도로 전세 갭 투자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또 월세 하실 경우라도 대출 적절히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한 8,800만 원 정도만 있으시다고 하면은 충분히 전세 갭 투자 또 월세로 수익형 투자까지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가 있고요. 또 차후에 주변의 개발 호재라든지 송파로 계속 유입되는 업무 인구 이런 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송파 쪽이 지금은 강남 소초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지만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향후 2년, 3년을 봤을 때는요. 강남 소초에 버금가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곳에 하나 투자를 해놓으신다고 하시면은 정말 든든한 노후 대비 또는 수익 창출 이런 걸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락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살펴봤는데요. 매수하실 분들 위해서 유의할 점 본부장님 하나만 챙겨주세요. 네, 일단 오셔갖고요. 주변 상황을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가락시장 주변에 상업시설이 많고요. 그 상업시설 뒤쪽으로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시설과 맞닿은 곳이기 때문에 가치상을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장을 꼭 확인하시고 저랑 통화하신 다음에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연락 주셔야죠. 오늘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트렌드에 맞는 수익형 투자 전문가 ANC 도시개발 황교안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저평가 투자처 발굴의 고수 모던 컨설팅 박민수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두 분과 함께 알짜배기 물건들 또 찾아 나서 볼게요. 황교안 이사, 박민수 소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자,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 주세요. 2077-6393번을 지금부터 열어놓겠습니다. 저희는 각 물건에 대한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한번 챙겨보고 하나씩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박민수 소장님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예, 우선 이 지역은 단연에 거쳐서 임대 수익이 조금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검증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투자를 할 때 투자 금액을 대비했을 때 월세 수익이 아주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주거 용도 오피스텔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 한번 가볼 거고요. 황교안 이사께서 오늘 두 건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이사님. 네, 강남의 신축 다세대 2개 물건을 준비를 먼저 했는데요.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양재동 중에서도 고급 빌라로 형성된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의 신축 투룸 소형으로는 처음으로 지어지는 유일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녹지 공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이 좀 장점인 물건이 되겠고요. 뛰어난 사통팔달의 교통망까지 갖추고 있는 도심 속의 전원주택이라 할 수 있는 양재동 다세대 신축 물건을 준비를 했고요. 다음으로 강남의 중심이죠. 역삼동 물건입니다. 테헤란로 중심 업무지구와 강남대로의 대형 빌딩에 엄청난 임대 수요가, 풍부한 임대 수요가 받쳐주고 있는 지역인데요. 직주 근접이 아주 용이하고요. 역삼역의 역세권이라 할 수 있는 역삼동 다세대 물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자, 서초구 먼저 시작할게요. 양재동 물건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는 이 물건은요. 내년 4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이고요. 그중 3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3억 8,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500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황교안 이사님의 첫 번째 물건, 저희 양재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입지적인 여건부터 확인시켜 주셔야죠. 네, 서초구 중에서도 최고급 빌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시세로는 약 30억 전후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급 빌라촌에 처음으로 지어지는 유일한 물건이 되겠고요. 대형 마트라든가 병원,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등을 또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생활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입지가 되겠고요. 또 뭐 2, 3분 정도면 양재천이라든가 양재 시민의 숲, 다수의 녹지 공간까지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의 전원주택을 가지고 있는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세권만큼이나 요즘 가장 중요시 보는 습세권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80평 정도 이상의 대형 빌라 단지가 되겠는데요. 많은 정재계 인사라든가 유명 문화계 인사들까지도 거주하고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 갖추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지어지는 앞으로 좀 이 똑같은 신축 소형 투룸의 물건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서 신축 건부집이 매입이 많이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희소성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까지도 매우 높은 물건이 되겠고요. 양재 우면 영구단지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직주 건접도 용이한 물건이 되겠고요. 또 7분 정도면은 양재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3호선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양재역도 도보로 한 6, 7분 정도면 쉽게 이용이 가능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신분당선은 영장공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망은 더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역의 한전부지에 삼성 통합 환승센터까지 들어서게 되면은 GTX C노선이 양재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철도 교통망은 더더욱 좋아지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양재동입니다. 사실 이 지역 하면 무엇이 개발되고 있나 여기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양재동입니다. 어떤 개발 호재 있습니까? 네, 가장 큰 이슈는 양재 테크시티 조성 계획이 되겠는데요.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많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이미 잘 갖춰진 녹지 공간과 뛰어난 교통망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양재동은 R&CD 특구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구단지가 기존에 들어와 있는 게 200여 채 이상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부도 직접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저층 저밀도 개발을, 고층 고밀도 개발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5천억 정도, 그리고 KT는 4천억 정도의
투자 증설 계획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고급 인력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임대 수요와 그리고 집가 상승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림그룹이 인수한 28,000여 평의 파이시티 부지 개발도 있습니다. 최첨단 복합연료 유통센터로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또 추진 중에 있고요. 3만 평 정도의 양재 화물 트럭터미널이라든가 양곡 도매시장 개발, 그리고 양재 하회시장 개발 등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옆으로 지나가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까지 있는 대형 개발 호재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이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건물 한번 살피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내년 4월쯤 준공 완료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총 3개 동으로 지어지는데요. 대지는 300평입니다. 남쪽, 동쪽, 서쪽의 3면에 6m 도로를 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진출입이 아주 용이하다 볼 수 있겠고요. 1층 피로티 구조로 총 5층 규모로 들어서게 되는 42세대로 지어지게 되겠습니다. 투룸의 거실, 주방 구조로 3베이 구조와 2베이 구조로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주변에 빌라의 어둡고 좁은 느낌 없이 개방감과 채광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고급 풀옵션까지 제공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1인 세대라든가 신혼부부들도 간편한 살림으로 입주가 가능하게 되겠고요. 세계동의 42세대입니다. 전문 관리업체 위탁 관리할 예정이고요. 경비원 상주 근무하기 때문에 주차 편의 서비스라든가 방범, 안심하고 입주해서 거주할 수 있게끔 지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을 한번 살피러 가겠습니다.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주택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이에요? 네, 매매가는 3억 8,500만 원이고요. 지금 전세 예상가로는 3억 4천만 원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투자금 4,500만 원 정도면은 접근이 가능하고요. 뛰어난 쾌적한 주거 환경, 녹지 공간과 교통망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변의 입지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양재동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시세 차이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물건이고요. 소액으로 접근하셔도 임대 수익형이라든가 시세 차익형 두 가지 모두 가능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매력적인 물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유의사항은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생각할까요? 네, 꼭 놓치지 마시고 현장 나오셔서 주변의 녹지 공간을 한번 꼭 보셨으면 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꼭 현장 나오셔가지고 양재역에서 도보 6분, 7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주변에 녹지 공간, 양재천 도보 2, 3분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도 대형 공원, 소형 공원 여러 가지 있으니까 현장 나와서 입지 충분히 체크해 보시고 투자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은 저희 양재동 다녀왔고요.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이 물건에 대한 정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02-2077-6393번 저희 열어놓고 있거든요. 연락 주시고요. 두 번째 물건 살피러 가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살펴드릴게요. 2호선,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3월 준공 예정이고요. 14층 건물 가운데 3층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4천 내다 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 1,000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박 소장님과 함께 할까요? 황학동입니다. 일단 이 지역의 특징부터 꼽아주세요. 예, 우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역세권은 신당 역세권을 이용합니다. 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을 살펴보시게 되면 전체가 다 더블 역세권을 통해서 환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정거장마다 환승을 통해서 총 8가지의 노선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의 중심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중구 하면은 서울시에서 상업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종로 1, 2, 3, 4가 5, 6가, 창신동과 숭인동, 을지로 명동, 을지로 1, 2, 3, 4, 5, 6가, 그다음에 명동 신세계와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두산타워 면세점 후광 효과를 관광 특구로서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토지의 70%가 상업 지역이라서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임에 비해서
신축으로 공급되는 부동산의 양은 현저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희소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가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과 차익을 병행할 수 있다는 토지의 희소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신당 역세권을 둘러싸고 있는 역세권을 살펴보시게 되면 동묘 역세권과 신설동 역세권, 왕십리 역세권, 신당 역세권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주방거리, 만물시장, 품물시장, 중앙시장, 방산시장 여러 가지 다수의 시장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직장인 사옥들도 그러니까 직장인인 수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와 시장 수요를 함께 볼 수 있는 공급이 부족해서 임대인이 좀 더 편하게 임대를 줄 수 있는 수요 대비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 호재들도 한번 챙겨봐야죠.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미래 가치를 높일 만한 포인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 우선 공급이 희소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2년 전, 3년 전에 비례를 했을 때 토지 평당가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2017년도 이후죠. 18년도부터는 신축 부동산을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이제 앞으로 집가 수준 상승에 따른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다라는 점을 첫 번째 강점으로 뽑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17만 명 정도의 시장 수요층이 형성이 되어 있고 명동에는 30만 명, 이 종로와 광화문 쪽에가 47만 명의 직장인 수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중구나 종로 같은 경우에는 집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최소 이 황화동 정도는 나와줘야지 출퇴근이 가장 가까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마저도 이 주변은 다 시장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임차 수요에 비했을 때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서 그 투자 금액이 2억대 중반 정도면 월세 수익이 100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서울시에서 투자 금액을 비례했을 때 월세 수익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곳 일대는 동대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새벽에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주거 지역으로서 가장 선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구 황학동 같은 경우에 청계 7가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장사하는 사람을 상대로 월세 수익을 가져가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의 후광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층 건물로 지어진다고 앞서 확인해봤어요. 세대수가 좀 많은가 봐요. 어떻게 지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600%를 지원을 받아서 14층 건축물로 구성이 됩니다. 전체 세대가 5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겠는데요. 2층에서 14층 건축물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거실 방향이 남동향 방향인데 전방에 막혀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일조나 채광을 방해하는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편안하게 햇살을 쬐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장점부가 있겠고요. 옵션 사항은 다 빌트인과 시스템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면적, 투룸과 거실 공간을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서 입주 세대가 50개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전문 위탁 관리업체가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투자하시는 분도 뭐 전세면 2년, 월세면 1년, 계약 기간 만료되었을 때 현장에서 재계약이 되는 장점부가 있기 때문에 지방 투자하시는 분도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위탁 관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한번 살피러 가겠습니다. 화학동 주거용 오피스텔 저희 살펴드리고 있죠.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분양 금액은 이제 2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곳 일대가 전세가가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맞춰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계약 금액 1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부동산이 되겠고요. 월세 수익으로 전환하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뭐 3천에 95만 원, 2천에 100만 원, 1천만 원 단위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전세식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7천에 7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은 요즘엔 금리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한 50% 정도만 활용하신다면 1억이 채 안 되는 금액 투자하셔서 월세 수익을 가져가고 향후에 시세 차익까지 보유할 수 있는 부동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전한 투자 위해서 저희가 또 조금 도와드려 보도록 합니다. 매수하실 분들 위해서 유의점 챙겨주신다면요? 예, 주거 용도로 이렇게 분양이 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가세 환급받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첫 번째로 없겠고요. 첫 번째로 분양을 받으시는 수분양자께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취득세라든지 이런 감면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보다는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지금 보유하고 부동산은 비과세 처리한다든지 이런 절세적인 방면까지 전문가랑 상담을 통하셔서 임장 활동하신다면 실패 없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화학동 다녀왔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보 확인하시죠.
자,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내용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2077-6393번 열어놓고 있거든요.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물건 살펴보러 가야 될 텐데 이번에는 역삼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 살펴드릴게요. 2호선 역삼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는 이 물건은 내년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분양 면적 58.13제곱미터고요. 6층 건물 가운데 4층 소개해드려요. 매매 금액이 3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3천만 원 내다보고요. 이렇게 하면 실제 투자 금액 4,500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구 그 안에서도 역삼동으로 한번 시각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 지역만의 입지적인 포인트 챙겨드릴게요. 이사님, 뭐부터 볼까요? 네, 강남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역삼동인데요. 가장 큰 입지적 장점은 편리한 교통, 그리고 풍부한 임대 수요, 그리고 직주 근접이 용이한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강남 중심 업무지구인 테헤란로 중에서도 거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6분, 7분 정도 내외의 거리에 있습니다. 강남 최고의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교통과 직주 근접이 아주 뛰어난 입지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강남역은 또 2호선과 신분당선에 환승이 가능한 역이 되겠는데요. 신분당선은 연장공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할 수 있었던 2호선, 3호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7호선, 9호선까지도 연장, 연계 이용이 가능한 입지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신분당선은 또 용산까지 3단계 구간이 개통이 곧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강남, 강북을 잇는 교통은 더더욱더 좋아지는 입지가 되겠고요. 테헤란로 중심 업무지구와 강남대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업무와 상업의 혼합 상권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입지가 되겠고 직장과 주거지가 모두 5, 6분이면 이용이 가능한 직주 근접이 아주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드리고요. 강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특히 직장인이라든가 1인 싱글족들의 수요가 대다수입니다. 신축에 깔끔 주차가 편리한 건물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 주변을 둘러보시면 넓고 오래된 구옥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축 물건에 대한 가격 경쟁력 또한 높은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1인 여성 입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치안과 방범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본 물건은 6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주변에 CCTV가 요소마다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입주할 수 있는 여성 입주자들의 임대 수요까지도 받쳐주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위에 상권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백화점 등 병원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까지도 잘 갖춰져 있고요. 상권의 발달로 집가 상승까지도 함께 예상할 수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 호재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중에서 큰 것들 위주로 한번 살펴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인데요. 뭐 한전부지 먼저 봐야 되나요? 인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의 개발 호재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한전부지 개발이고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강남 지역 전체가 주목하고 있고 집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전부지 개발은 현대자동차 신사옥이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로 총 6개 동으로 본 신사옥 외에도 총 6개 동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105층 규모로 호텔, 업무, 컨벤션 등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내년에 착공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신사옥이 완공이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유동인구와 그리고 유입인구로 인한 임대 수요 증가, 기존에 갖추고 있던 코엑스, 테헤란로 등의 풍부한 임대 수요가 더해지게 되면은 인구 집적 인프라가 확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거기에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지상에 국내 최대 차 없는 광장, 그리고 지하에는 엄청난 거대 지하 도시를 만들 계획인데요. 지하 도시는 총 6개 층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쇼핑 공연장, 심의 편의 공간과 그리고 도심공항 터미널, 버스 환승센터까지 들어서게 되고요. 그 아래 지하 4층부터 6층에는 철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지하 통합 환승 역사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역사에는 수도권 강역철도, GTX 노선, KTX, 그리고 신사 위례선 모두 신설 노선만 5개 노선이 모아지게 되는, 그리고 기존 노선에 2호선, 9호선까지 합쳐지게 되면 모두 7개 노선이 삼성동으로 다 모아지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 철도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서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강남역 삼성타운 부근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 부르는 롯데 칠성 부지도 개발이 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부지는 현재 나대지 창고 용도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용도가 용이해서 개발 속도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심 상업지로 종상향해서 총 47층 규모로 호텔 업무, 문화, 상업시설까지 들어서는 복합 공간으로 들어설 예정이 있습니다. 대형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되는 유입 인구, 풍부한 임대 수요, 향후 집가 상승까지 내다보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네. 역삼동 다세주택 살펴드리고 있고요. 이제 건물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아직 준공까지는 여유가 좀 있는데요. 네, 아직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이 있기 때문에요. 아직 기초 단계에 있습니다. 본 물건은 대지 111평에 1층 피로티 구조로 자주식 주차가 가능합니다. 남서향의 도로, 6m 도로에 접해 있는 물건이 되겠고요. 해서 주차장 진출입도 아주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리석 외관에 고급 마감재로 내진 설계와 유지 관리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좀 차별화된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총 6층 건물로 총 20세대가 들어서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6층 중에 로얄층 4층 물건이 되겠습니다. 남서향의 거실이 남향을 바라보게 되겠고요. 내부 구조로는 투룸에 거실, 주방, 욕실, 세탁실을 따로 둔 구조로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빌트인 냉장고, 고급 풀옵션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1인 가구, 주변에 풍부한 1인 가구라든가 싱글 족돌이 아주 간편한 살림으로 입주가 가능한 용이한 입주 매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입주자 편의 서비스 차원에서 치안과 방범, CCTV 등 주차장, 주차 차단기 등 13인승 엘리베이터까지 편의시설까지 많이 신경 쓴 물건이 되겠습니다. 샘플하우스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지어질지를 한번 엿보고 왔습니다. 이제 가격을 한번 챙겨봐야 될 텐데요. 역삼동 물건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매매가는 3억 7,500만 원이고요. 전세 예상가로는 지금 3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실투자금 4,500만 원 정도로 접근이 가능한 물건이 되겠는데요. 임대사업자로 2억 2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게 되면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 정도 임대 수익이 가능하겠고요. 직주 근접이 아주 용이하고 풍부한 임대 수요를 갖추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4,500만 원 정도로 미래를 내다보는 소액 투자로 미래를 내다보는 시세 차익 실현 매물로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대출 활용하셔서 월세 임대 수익이 가능한 임대 수익형 매물로도 추천드릴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까지 챙겨봤습니다. 이제 매수하실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위해서 유의할 점 한 가지 더 챙길게요. 역삼동 물건 어떤 점 볼까요? 네, 꼭 현장 방문하라는 얘기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고요. 꼭 시세 차익형으로 투자하실 때는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향후 4년, 5년 후에 시세 차익을 보실 때 그 물건이 관리 상태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먼저 소진이 되는지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 관리 업체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경비원이 상주 근무하고 있는 건지 꼭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역삼동 다녀와 봤네요.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알짜배기 물건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 두 분을 직접 만나실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일정 체크해 드릴게요. 황교안 이사의 1대1 무료 상담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란 주제로 열려요. 양재동이고요. 2077-6393번 열어둘게요. 박민수 소장의 1대1 무료 상담입니다. 2018년 부동산 틈새 투자처 찾기라는 주제입니다. 마포역이고요. 2077-6392번 열어놓겠습니다.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 두 분의 세미나가 인기 만점이란 말이죠. 박민수 소장님, 어떤 얘기들 주로 세미나를 통해서 하시나요? 예, 과거에 다주택을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처분해서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비과세를 받는지 이런 절세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겠고요. 12월 8일 이후에는 임대사업자도 조건이 조금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손쉽게 습득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석해 주시면 좋은 정보 공유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이사님도 좀 여쭤볼까요? 네. 좀 1대1 맞춤형 상담 가능합니까? 네, 그럼요. 그리고
요즘 뭐 많이 상담해 주시는 게 소액 투자처에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지역에 특히 강남 안정적인 바닥을 다질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강남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강남의 소액 투자에 대해서 꼼꼼하게 절세 부분이라든가 임대사업자 활용하셔서 접근하시는 분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혼자서 고민만 하고 있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좀 고민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방송 이후에 저희 계속 전화 열어놓습니다. 02-2077-6393번 통해서는요. 알짜배기 물건에 대한 정보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연락주세요. ANC 도시개발 황두현 이사 함께했고요. 모던 컨설팅 박민수자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